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7일 금요일 아침 9시 13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좀 중요한 자리에 있었죠. 이런 표현을 드렸습니다. 볼린저 밴드를 지금 이제 하단선 부분을 약간 찢으려고 그러고 있는데 이걸 더 찢고 아래로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볼린저 밴드 안쪽으로 기어 들어올 것인지 뭐 또 다른 한편으로 표현을 드리자면 변동성을 폭발시킬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냥 조용히 이대로 흘러갈지를 고민하는 게 이제 어젯밤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젯밤의 움직임이 중요한 거였는데 일단 미국은 뭐 오늘 당장 뭐 볼린저 밴드를 찢으면서 일단은 뭐 변동성을 확대시키지는 않는 쪽으로 일단 그렇게 일단 결론이 났습니다. 어젯밤 보시면은 상승 마감을 했고요, 둘 다. 물론 뭐 상승폭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불안불안한 상황에서 안 빠져주고 반등을 했다라는 게 아무튼 뭐 미국 입장에서는 중요한 점이긴 하죠. 그래서 특별한 뉴스가 있지는 않았고 뭐 실업지표 호조 등의 뭐 상승이라 써 있는데 하여튼 뭐 고용지표가 하나 발표됐다 요 정도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 어젯밤 이제 미국 시장 내용을 보시면은 요 자리에서 쌍바닥이 나왔죠. 이게 이제 5분봉인가 10분봉인가 그런데 하여튼 요 자리쯤에서 쌍바닥이 나오면서 올라가기 시작했고 시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이거 그냥 오늘 반등할 모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제 잠들었죠. 대략적으로 이 시간이 아마 한 밤 12시 반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때까지 보다 잤죠. 하여튼 어젯밤에 그 미국 주식시장을 이제 굉장히 좀 자세히 유심히 특히 변동성 지수를 이쪽에 띄워놓고 한쪽엔 S&P하고 나스닥 띄워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세 가지 네 가지를 한 번에 같이 보고 있었는데 어젯밤에 하여튼 보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S&P가 분봉상으로 해서 막 확 빠지기 직전에는 UVXY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더라라는 뭐 재밌는 점이 미국 시장에서도 목격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게 가만히 보시다 보면은 옵션이 먼저 움직여요. 이 선물 시장이 움직이기 이전에 약간 뭐 0. 몇 초 전에 옵션 쪽에 호가가 파바박 튑니다. 파바박 튀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선물 호가가 움직이거든요. 미국 시장에서도 하여튼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하더라고요. 어젯밤 보니까 분봉상으로 훅 빠지기 직전에 한 1초쯤, 거의 한 1초쯤 전에 UVXY가 먼저 막 올라요. 그러고 나서 한 1초쯤 뒤에 S&P가 훅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좀 자주 목격되긴 하더라라는 점. 여러분들도 미국 시장 보실 때 분봉 단위로 보실 때 뭐 그런 점 정도 참고하셔서 단타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이제 이야기만 던져놓고 가는 거고 그런 경향이 있더라 라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하여튼 그래서 아무튼 올라서 마감을 했어요. 올라서 마감을 해가지고 특히 S&P 같은 경우는 4170이었죠. 그 자리가 4170을 또 다시 장대 양봉으로 또 돌파 안착을 해버렸습니다. 그죠? 물론 지금 이제 상황이 좀 그래요. 이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13,800이라는 중요한 자리를 이미 훅 밑으로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렇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반등시 매도 전략이에요. 여전히. 그렇지만 S&P가 지금 여전히 계속 버티고 있습니다. 4170이란 자리 밑에 있어 주면은 그나마 얘도 좀 강하게 반등시 매도 강하게 해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얘가 4172로 또 탁 튀어 올라와가지고 4172로 올라왔다는 얘기는 이제 여기 전고점 테스트 한다는 얘기고 전고점 테스트에서 자칫하면 이제 넘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S&P의 영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된다. 숫자상으로는 반등시 매도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위치에 와 있긴 한데 S&P 같은 경우가 지금 이 중요한 라인을 확 돌파 안착해버려갖고 더 이상 S&P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엄밀히 따지면 전고점 부근에 저항이 있긴 하지만 이거 하나 믿고 쇼패팅을 들어가 보기에는 조금 좀 확인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냐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젯밤에 아무튼 중요한 자리에서 이 볼린저 밴드를 여기는 잘 보이시면 여기는 그 파란색 선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찢을 거냐 아니면 반등할 거냐를 고민했던 거였는데 일단 반등을 하긴 했거든요. 반등하면서 4170이란 중요한 자리까지 돌파 안착했으니까 일단은 조금 더 이 반등이 이어질 수 있겠구나 라는 거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또 심지어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일단 가능성을 열어는 놓고 일단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위쪽으로 좀 치우쳐서요. 물론 아직까지 이게 뭐 확 정해졌다 이렇게 보기는
아직까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운, 여전히 좀 관심을 강하게 가지고 좀 이제 집중해서 지켜봐야 될 때긴 한데요, 여전히. 근데 일단 분위기는 올라가는 쪽으로 좀 많이 좀 기울어져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 잘 보자라고 이야기한 게 이 변동성 지수인데, 그래서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 보시면은 어디를 넘어가야 된다고요? 20을 넘어가야 된다. 20이란 자리가 여기죠. S&P 변동성 지수 빅스인데, 보시면 이렇게 20이란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난 1년간 움직였었죠. 지난 1년간 움직였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 라인을 강하게 붕괴시켰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라인이 이제 어떤 무거운 저항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 장 초반에는 이제 이 변동성 지수가 20을 넘어가면서 돌파를 하나라는 기대감도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꾸역꾸역 강한 힘으로 얘를 눌러버렸죠.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다시 18.4까지 내려왔습니다. 18.7 정도는 안착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18.4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좀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여기서 변동성이 추가로 더 죽으면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은 어젯밤에 일단 굉장히 큰 고비를 일단 한숨은 돌린 정도로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얘가 이 정도로 오늘 이거 나왔다고 얘가 바로 죽었다라고 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여전히 더 좀 지켜봐야 되는 구간 안에 와 있긴 한데요. 하여튼 어젯밤에 좀 많이 밀리면서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좀 모습이 안 좋아졌다라는 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 라인을 이 라인 돌파 안착을 아직까지 완전히 뭐 실패하거나 이런 것까지는 아직 아니라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그 나스닥 지수의 변동성 지수도 그렇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한 26.3 정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대략적으로 이 정도 라인. 이 나스닥 변동성 지수인데, 얘 같은 경우는 지난 1년간 26부근에서 움직인 거죠. 그래서 26부근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저항이 됐는데, 어젯밤에 얘도 똑같이 돌파 안착을 하려고 돌파를 시도하다가 밀렸습니다. 물론 얘 같은 경우도 밀렸긴 합니다만, 여전히 이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이게 완전히 꺾인 건 아닌 상황이라서 뭐 여전히 경계를 하면서 지켜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일단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 이야기를 이 정도 했고, 그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 뭐 계속 체크를 하긴 해야 되겠죠. 이게 안 그래도 요즘에 이제 계속 이제 그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가 올라가면은 주식시장에 안 좋다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는데, 제가 평상시에 안 그래도 계속 그랬잖아요. 1분기 내내 흐름이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어젯밤에 안 그래도 어떤 분 리플에서 하시는 이야기도 읽어보고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이걸 잠깐 간과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은 다시 지금 약간 시장이 정상적인 흐름으로 좀 돌아온 것 같긴 하다. 뭐냐면은 주식이 올라가면은 채권은 떨어지죠. 채권 떨어지면은 주식은 올라가고, 원래 이렇게 반비례의 관계가 있긴 한데, 하여튼 주식 시장이 최근에 좀 미국이 안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은, 좀 안 좋은 모습으로 보였죠. 그로 인해서 지금 뭐 이렇게 채권 시장으로 돈이 몰려서 금리가 떨어진다라고, 일단 뭐 그런 식으로 다시 전통적인 관점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어떤 삼각 수렴형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 어딘가에서 이게 다시 이제 위쪽으로 올라가나 아니면 아래쪽으로 내려가나 라는 부분을 좀 잘 봐야 되겠다 라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어떤 비추세 구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뭐 매집, 뭐 하여튼 뭔가 매집이 아니고 수렴, 뭐 이런 과정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달러 인덱스는 어젯밤에 많이 떨어졌죠. 뭐 주식시장 뭐 상승 마감했으니까 뭐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보이고요. 이로 인해서 오늘 한국 원화는 일단은 이렇게 음봉이 나와서 한 1120원대에서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견조한 겁니다. 이거는 일단 끝난 거고, 여기서 이제 다른 흐름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한국 원화가 이렇게 튄다는 거는 뭔가 한국 시장이 녹록치는 않다라는 거를 이야기해 줄 겁니다. 다시 1127원, 28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27원, 28원 여기 부근을 붕괴시키면서 이게 시작된 거거든요. 이 자리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자리를 다시 돌파 안착하면은 한국 시장은, 주식 시장은 이제 결코 좋을 수가 없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이 자리를 돌파 안착하진 않았기 때문에, 요 밑에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환율의 영향을 좀 적게 받을 수 있어요. 뭐 주식 시장이 뭐 환율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이 라인을 돌파 안착한다는 얘기는 이제 이건 좀 심각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을 잘 보자. 27원, 28원까지 어느덧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으니까 잘 보자, 이런 이야기를 드렸고, 비트코인 체크만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그 달러로 표기된 것 같은 경우는 현재 일단 계속 여기 어딘가를 못 넘고 있긴 합니다. 일봉인데요. 계속 여기 어딘가를 못 넘고 있긴 해요. 근데 아무튼 이것도 뭐 하락을 해야 하락을 하는 거지, 아직까지는 일단 버티는 모습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됩니다. 다만 이제 이 계속 못 넘고 여기서 이제 밀리면 이제 이렇게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긴 한데, 아무튼 뭐 아직까지 얘도 뭐 어떤 수렴형 뭐 이런 과정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상황에서 보면 여기가 굉장히 큰 저항이 됐다 라는 거 정도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여, 일곱, 여덟, 8거래일째 못 넘고 있다. 넘어가면 정고점까지 또 열릴 수 있다라는 점 정도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보면 금리 수렴, 비트코인 수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락하다가 반등 중, 뭐 S&P는 더 올라가려고 하는 중, 참 복잡하죠. 네. 그 와중에 원화는 이미 막 약세를 보이고 있고 막 올라가고 있고, 하여튼 아직까지 금융시장이 제대로 방향성을 갈피를 좀 잘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아직까지 그게 뭐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게 그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어젯밤에 이제 안 그래도 보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긴 있더라고요. 한국 CDS 프리미엄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다. 세계 17위라고 나와 있다. 신흥국 중에 1등이래요. CDS 프리미엄은 이제 한국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죠. 네, 이게 금융위기 이후 최저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프랑스보다 우리나라가 더 부도 위험이 적게 이제 평가가 되고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게 어떤 뭐 버블의 증거 뭐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머리 위에 북한이라는 어마어마한 나라를 끼고 있는 가운데에서 뭐 그런 와중에 프랑스라는 나라보다 훨씬 뭐 CDS 프리미엄이 낮아진다라고 한다면은, 그죠? 하여튼 이런 재밌는 특징들도 나타나더라. 한 번쯤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뭐 특별히 대단한 건 아니고요. 이런 특징들도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라는 거 한 번쯤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신흥국 중 가장 낮다. 신흥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고,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프랑스보다 낮고 캐나다와 유사한 수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 어쩌면 이런 게 이야기해 주는 게 한국이 지금 이제 원래 실력보다 고평가됐다라고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긴 있는 겁니다. 뭐 이것만 갖고 뭐라 강하게 뭐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확실히 요즘에 주식시장이 핫하고 뭐 세계 경기가 좋긴 한가 보다. 한국의 CDS 프리미엄이 금융위기 이후 최저를 기록할 정도면 굉장히 요즘 시장 분위기가 차분한 쪽은 아니다 라는 거 정도를 이해하는 지표로서 그냥 가볍게 보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해외 시장 이야기를 일단 맞춰놨고, 한국은 근데 이제 아무튼 한국은 한국이고 미국은 미국이죠. 어제 오른 건 미국이고, 이 말씀드렸다시피 어쨌든 한국하고 미국하고 지금 이제 약간의 그 키 맞추기, 뭐 시차 이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 먼저 빠졌잖아요. 미국보다 먼저 빠지고 나서 지금 이제 반등을 하려고 하는 타이밍이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서야 빠져가지고 이제 반등할까 말까 고민하다 어젯밤에 한번 튀어 올라온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어제 좀 많이 오르긴 올랐습니다. 그죠? 어제 선물이 보시면 좀 오르긴 올랐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벌써 한국 시장은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어제 미국이 오를 거를 우리는 이미 선반영했거든 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정도의 자리에 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모른다. 뭐 아직까지는 뭐 알 수 없다. 다만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선물이 또 어제 425.45 뭐 요 정도 자리에서 종가가 있었는데, 일단 425.45보다는 일단 위에 있죠. 지금 426.15 이렇게 되니까요. 일단 이 구간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최소한, 근데 이제 갸우뚱하긴 해야 됩니다. 이 부분부터는 이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최소한 이제 이 뭐 반등시 매도 전략을 쓰기는 일단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조금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레벨까지는 일단 올라온 거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 13,800이라는 중요한 라인을 이제 한참 깼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올라올 때마다 뭐 반등시 매도를 해보세요 이렇게 뭐 강하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만,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중요한 자리를, 어젯밤 말씀드렸던 중요한 자리를 턱걸이를 해놨는데, 어젯밤 미국이 이제 상승 마감하니까 더 올랐단 말이에요. 물론 이까지만 물론 조금 더 올라와도 이거는 뭐 하락 중 반등이야 라고 볼 수도 있긴 있는데, 아무튼 조금 좀 부담스럽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
물론 뭐 머리 위에 저항이 뭐 어디 뭐 있긴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뭐 427.3 뭐 이런 자리도 427.45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그런 자리들이 저항이 있긴 한데 아무튼 일단 단순히 반등시 매도 뭐 이런 전략을 쓰기에는 일단 부담스러운 레벨까지 올라왔고 여기는 뭐 일단 알 수 없는 뭐 그런 구간 안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이 일단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꺾일지 어쩔지는 뭐 아직까지 알 수가 없죠. 미국 뭐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이 아직까지 어떤 뭐 큰 방향성을 그 화끈하게 보여주지 않고 있는 가운데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장에 대해서 제가 뭐 이러쿵저러쿵 딱히 이야기할 만한 건 없는데 하여튼 그죠? 뭐 지금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어떤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은 뭐 고버스, 뭐 인버스 이런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2040원 매물대에 맞고 일단 뭐 내려올 수 있는 만치 내려오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긴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이게 지금 아무튼 지금 뭔가 강하게 이야기하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구간으로 왔어요. 뭐 일단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정도. 물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 중요한 라인을 이 인버스들이 중요한 라인을 넘어가 있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는 반등시 매도 전략을 아직도 구사할 수 있고 그런 구간 안에 와 있긴 한데요. 그래서 반등이 아무튼 더 나올 수 있긴 한데 시장 자체는요. 근데 아무튼 코스피 같은 경우는 여전히 강하긴 강합니다. 코스피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코스닥도 뭐 강하게 무너지고 그러진 않겠죠. 아무래도 둘이 좀 영향을 받긴 받으니까. 아무튼 지금 뭐 애매한 상황이에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좀 더 올라올 공간이 남아 있고, 아무튼 뭐 애매합니다. 그 와중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오늘 뭐 0.7%, 1%대 하락을 하고 있기도 하고, 그 와중에 지금 이제 종목들은 520 종목, 530 종목이 지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코스피에서 일단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하락하면서 코스피가 상승하면은 일단 개별 종목들 분위기는 굉장히 좋긴 좋다는 이야기일 겁니다. 개별 종목들이 그렇게 좋다는 얘기는 일단 오늘 하반경직성, 오늘 일단 시장이 녹록지 않게 뭐 일단 빠지진 않겠다라는 이야기 정도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하여튼 뭐 반등의 흐름은 보니까 일단 지속이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삼성전자 빠지는 게 오히려 개별 종목 들고 계신 분들이나 지수에는 더 건강할 수도 있어요. 어쩌면은. 하여튼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이 상황에서 한국 시장이 뭐 이렇다 저렇다 일단 더 뭐 드릴 말씀 같은 경우는 없고, 하여튼 코스피 같은 경우 더 오르려고 그런다. 427.45라는 자리가 중요한 저항이긴 한데, 하여튼 지금 같은 경우 코스피는 일단 반등시 매도라는 전략을 쓰기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올라왔다. 코스닥 더 올라갈 수 있다. 예. 아직까지 더 올라와 봐야 얘는 뭐 하락 중 반등에 불과하다. 뭐 일단 이런 이야기 정도까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좀 애매한 구간 안에 와 있어서 저도 뭐 코스피에 관해서 뭐 딱히 뭐 드릴 말씀이 없네요. 힘겨루기 워낙 하고 있고. 자, 옵션 얘기를 좀 하자면은 지금 이제 다음 주가 바로 만기주인데요. 다음 주가 옵션 만기주인데 옵션 만기주를 앞두고 지금 이제 풋 옵션들이 심각하게 지금 얘네들이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콜 옵션들이 확 살아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만기주에 풋옵션 개박살 날 수 있습니다. 이게 만기주 직전에 지금 보시면 콜옵션이 물론 이 모양 그대로 마감이 된다면이란 가정하에 이 모양 그대로 마감이 된다라고 하면 이건 당연히 콜옵션 우세의 장이 펼쳐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해외 시장 별일이 없으면은 계속 콜옵션 우세가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점들 좀 주목은 해야 될 것 같다. 풋옵션들이 죽고 있다라는 게 좀 심각한 점이긴 합니다. 어떻게 될지 하여튼 지켜보자고요. 궁금한 걸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